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니즈 7이라고 해서 새 버전이 나왔나 하시는 분들 우르르 들어오셨을 수 있는데, 미드저니 V7을 사용해서 니즈 7까지는 아니고 6.5 정도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니즈 모델 같은 경우엔 니즈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NIZI라고 해서 니즈라고 쓰기도 하고, 니즈저니라고 해서 J자 많은 발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약자로는 NJ라고 표시되기도 해요. 니즈저니, 보통은 니즈라고 부르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엔 일본에 있는 회사 스펠브러쉬와 미드저니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 전용 모델입니다. 처음 계획은 한중일 사용자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드는 거에는 좀 부족하다 라고 해서 일본 회사 코어를 해서 한중일 애니메이션 전용 모델, 요게 처음에 목표였어요. 니즈의 경우는 모델을 처음부터 빌드업해 올린 게 아니고, 일단 V 모델인 V4를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전용으로 니즈4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니즈4 시절에는 물론 그때 V4도 비슷했지만 이미지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전용 모델이 있구나 정도의 의미였어요. 이후에 미드저니가 V5로 버전업이 되고,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니즈5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니즈의 가장 빛났던 시절이 이때이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도 니즈를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때 이미지들에 반해서, 이 감성에 반해서 사용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V6가 나오고 나서 그걸 파인 튜닝해서 니즈6가 나왔는데, 이미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니즈5에 이미 완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디테일업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즈7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유도 이미 완성형에 도착한 니즈6보다 차이가 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엔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만들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미학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사진도 있고 아트웍도 있고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들의 영역들이 있겠죠. 그것에 반해 NJ, 니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목표였어요. 실제로 미드저니의 이미지 생성 목표와 니즈저니의 이미지 생성 목표가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니즈 쪽이 굉장히 좁겠죠. 생성의 범위가 좁은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니즈저니 같은 경우엔 굉장히 깊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V4, V5, V6에서 생성한 거예요.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뭔가 아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미드저니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V6 정도에 왔을 때는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V4와 V5 정도에 보면 뭔가 좀 전형적인데 알맹이가 없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니즈의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확실히 니즈 모델에는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감성이, 니즈만의 감성이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에 선택과 집중을 한 니즈 모델 같은 경우엔 니즈만의 감성을 살려서, 보통 이런 일러스트 스타일은 V도 잘 만들지만 이후에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카닉 느낌이 나는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파인 튜닝한 자료가 일본 애니메이션 자료들이 꽤 많았을 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니즈 같은 경우엔 메카닉 종류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런 메카닉이 잘 나오는 특징들은 초기에 게임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광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니즈 7을 기다리시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이런 감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라는 고민 때문에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니즈는 이런 배경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이런 배경들을 만드는데 세계관을 구상할 때 배경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높은 이런 이미지들, 이런 디테일 굉장히 높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이게 여전히 유효한 장점입니다. 이런 니즈저니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라미터로 니즈라고 파라미터 주고 버전을 써주면 되는데,
6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굳이 버전 필요 없이 니즈라는 파라미터만 붙여도 니즈 모델로 이미지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세팅창에서 버전을 니즈로 선택하면 되는데 요 7 있고 쭉 밑으로 보면 니즈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밑에 있어요. 버전 1 밑에 니즈 654가 있습니다. 여기서 니즈 6으로 선택을 하시고 니즈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 큐트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파라미터 니즈 6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뷰 페이지로 들어가면 기존과 똑같은 이 크리에이션 액션과 비디오 생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에서도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이 사이트를 통한 사용이에요. 요 니즈저니.com, 미드저니.com과 몇 자 차이 안 나죠. 니즈저니의 전용 사이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이게 니즈저니 사이트고 이게 미드저니 사이트예요. 비슷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똑같은 사이트 아니야? 하는 수준의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와 니즈저니 사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로고가 달라요. 니즈저니라고 써있죠. 이 로고가 다른 게 있고, 세팅을 열어보시면 모델의 버전의 기본값이 니즈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즈저니 사이트니까 당연한 거겠죠. 요 클릭해 보시면 물론 니즈저니 사이트에서도 미드저니 V7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데 이 기본값이 아니니까 리셋이 뜨죠. 요 리셋을 누르면 니즈저니 사이트에서 버전은 니즈6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설정과 로고 말고는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니즈에 하나 더 있는 기능 중에 유일한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미지 탭에 보시면 NJ, MJ, ALL이라고 써 있는데 이 NJ가 일반 사용자들이 니즈로 생성한 이미지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MJ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예요. ALL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와 니즈저니 모두 다 섞여 있는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내가 생성한 이미지 같은 경우엔 오거나이즈 탭에서 필터에 보시면 니즈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니즈로 선택된 결과물들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용자들이 생성한 이미지에서 니즈로 만든 이미지만 보는 방법은 니즈저니 사이트의 요 탭이 유일합니다. 랜덤 탭에서도 니즈저니와 미드저니로 생성한 거 모두 다 섞어서 보는 요런 리스트가 존재하고, 니즈로 만든 이미지만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요 니즈를 검색을 하셔서 쭉 보시면 이 해당 이미지들이 다 니즈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로고, 세팅, 그리고 니즈 이미지 리스트, 요 세 개가 니즈저니 사이트가 미드저니 사이트와 다른 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 로그인도 미드저니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어요. 계정은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생성한 이미지 오거나이즈 탭 같은 경우에도 니즈저니의 오거나이즈 탭과 미드저니의 오거나이즈 탭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작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완벽히 똑같다, 내용도 똑같고 사용도 똑같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끔 미드저니 사이트에 사이트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니즈저니 사이트는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백업용 미러링 사이트 정도로 활용하시면 가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V7 모델과 니즈 6 모델을 성능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공평한 비교는 안 될 수 있고, 찾고 찾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니즈 모델 같은 경우엔 약간의 일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스펠 브러쉬가 일본어라서 그런지 처음에 일본어로 시작하고 점점 아시아 쪽 문자가 늘어날 계획이었는데, 일단 일본어까지만 구현을 하고 좀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미드저니에 이런 글씨를 쓰는 걸 마이너 텍스트 드로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 자체에서도 마이너죠. 약간 글씨 좀 그린다 정도 수준이어서 이런 식의 말풍선이 필요하면 저는 생성해서 하지 마시고 이미지 생성하시고 그 이후에 말풍선을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오타도 굉장히 심하고 위치나 폰트나 이런 것들이 핸들링하기 힘들어요. 니즈 6에서 요게 발표된 시점에는 일본어와 이 아시아 쪽 문자를 쓸 수 있는 게 니즈 6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글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것도 벌써 1년 전 이야기라서 요즘은 나노바나나나 챗GPT 같은 경우에 한글을 굉장히 잘 쓰죠. 그런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개발이 좀 딜레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풍선에 텍스트 들어가는 건 편집 프로그램을 쓰라고 추천드리긴 하지만 가끔 이런 건 좀 유용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3D 텍스트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말 완전히 그려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잘 핸들링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일본어로 만든 이런 3D 텍스트 만들 때는 유용한데 이것도 굉장히 한계적 기능이고 오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니즈에 차별화된 기능을 쥐어짜다가 소개시켜드리는 기능이에요. 일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약간의 한자도 가능은 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타가 굉장히 많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된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즈저니닷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니즈저니 디스코드 서버도 존재합니다. 니즈저니 서버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용을 안 하시고 외부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니즈저니닷컴 정도 쓰셔도 되고 그냥 미드저니에서 니즈로 생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니즈저니 서버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보면 니즈저니 한국 사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니즈저니 서버에 있는 이 한글 채널들에 보시면 사용자 같은 경우에 미드저니 모더레이터 분들이 좀 계세요. 아카데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질문 같은 걸 올리거나 계정이 꼬였거나 이런 걸 한글로 질문을 올리시면 한글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미드저니에 문의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건 사실은 디스코드 미드저니 서버에 서포트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질문을 올리면 가장 빠르게 답해 주긴 하는데 여긴 영어로 좀 올려야 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여러 번 물어보고 하실 때 니즈 디스코드 서버의 한글 채널을 이용하시라고 여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니즈저니가 특이한 건 별도의 전용 앱이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드저니에서 돌아가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이폰용이랑 안드로이드용이랑 들어가서 니즈저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 앱들은 미드저니 계정이 있으면 하나의 계정으로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드저니 모바일 사이트도 잘 돌아가긴 하지만 이 니즈 애니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좀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앱이 구성되어 있어요. 요것도 경험 삼아 한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고 요 입력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편의성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를 추천해주고 추천해준 단어들을 클릭하면 추가되고 기본적인 모바일 앱에 특화된 편의 기능들이 있어요. 모바일에서 접속하실 때 나름 괜찮은 접속 수단이니까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니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니즈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니즈 7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기존에 니즈 4, 5, 6이 나온 걸 생각을 하면 통상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 니즈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V7이 4월 달에 나왔는데 니즈 7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 현실인데 V7이 발표되기 전에 니즈가 V7 모델과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걸 컨텐츠로 다룰까 말까 하다가 여기저기에 문의를 좀 해봤는데 지금도 뭔가 계속 개발은 하고 있고 발표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갑자기 니즈 라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일단 답변을 받아서 니즈 7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찍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본다면 V6보다는 니즈 6이 좀 더 이미지를 생성을 잘하는 건 맞아요. V6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에 특화해서 파인 튜닝을 했으니까 당연한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 품질을 비교해 보면 니즈 6보다 V7이 애니메이션은 잘 만듭니다. 모델의 업그레이드 되는 성능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만 니즈 6과 비교해 봐도 V7이 성능이 더 좋은 건 사실이고 대략 니즈 6.5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성을 봤을 때 니즈 7이 나오면 애니메이션은 V7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게 니즈 7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니즈 7이 폐기된 게 아니라 언젠간 나올 거니까 좀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죠. V7보다 애니메이션이 성능이 좋은 니즈 7이 나오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죠.
니즈 이미지로 만든 결과물을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급하세요. 니즈 7이 언젠가 나오기는 할 텐데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V7을 가지고 니즈 7까지는 아니고 한 니즈 7의 3분의 2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타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srf 시드를 검색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srf 시드, SV4와 6에 관해서 컨텐츠가 있는데 요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V7에서 사용하는 건 SV6고 V6과 니즈에서 사용하는 건 SV4 버전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246번 요거 제가 잘 쓰는 srf 시드인데 이걸 V6.1에서 생성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이걸 니즈에서 생성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일단 두 이미지가 대략 비슷은 하고 애니메이션 결과물이기 때문에 V6보다는 니즈 6이 좀 더 성능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두 이미지의 약간의 차이 보이실 건데 이런 부분이 니즈의 감성이에요. 딱 봐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웹툰 캐릭터에 되게 어울릴 법하고 물론 V로 생성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부족한, 그리고 딱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야 라고 하는 게 니즈의 감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같은 246번의 srf 시드를 V7에서 생성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유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 같을 뿐이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와요. 이런 버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246번의 srf 시드를 V7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스타일 익스플로러의 퍼지 서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이 246번과 비슷한 V7에서 사용되는 srf 시드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이 이미지는 V7에서 찾은 srf 시드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를 보시면 니즈와 감성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걸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스타일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비슷한 스타일을 검색을 할 건데 일단 검색할 대상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을 검색할 때 중요한 게 일단 피사체의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배경은 흰색으로 두고 큐트걸이라고 하고 해당 srf 시드를 집어넣고 니즈로 3대4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고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 검색이 되고 여기서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이미지가 첨부된 상태에서 비슷한 스타일들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요것도 비슷하고 요것도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로 검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타일을 검색한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엔 안 나타나 있는 이 스타일의 특징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여러 장을 검색을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미지 검색은 한 장만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요 모어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2x2에 묶여진 한 장의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를 이 에디트 탭에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귀퉁이 부분을 잠깐 잡으면 되는데 여기 좀 약간 지저분한 게 있죠? 저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에디트를 하면 일단 프롬프트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된다고 에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점 하나 넣고 실행시키셔도 됩니다. 혹은 저처럼 큐트걸이라고 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요 선택된 요 부분만 생성할 거기 때문에 큐트걸이라고 입력해서 여기에 갑자기 큐트걸이 한 명 더 생기진 않아요. 서브 및 에디트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에디트를 실행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된 이미지 4장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이미지 4장이 아니라 뷰 5를 클릭을 하시고 리스트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죠. 4장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한 장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카피 이미지 URL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복사된 이미지 주소를 스타일 익스플로러 서치에 붙여 넣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4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면 보다 특징이 비슷한 srf 시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srf 시드에서 하나 골라 쓰시면 되는데, 이거 비교하실 때 생각보다 이거 비슷하네 라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인물은 비슷할 수 있지만 사물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과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쉽죠. 이 이미지는 V7에서 생성된 건데 보시면 느낌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럴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하이드를 시킵니다. 두 번째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실행을 시켜봤지만 이것도 좀 아니죠. 얘도 하이드를 시킵니다. 이렇게 좀 아니다 싶은 애들은 하이드를 얼른 시키고,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엔 비슷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도 좀 아니니까 하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 스타일은 좀 애매해요. 스타일을 보실 때 이렇게 원색으로만 나오면 실제로 나중에 사용할 때 조금 애먹습니다. 그래서 얘도 하이드를 시키고, 마지막에 있는 이 스타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스타일을 검색을 하셨을 때 목표치를 90% 이상으로 잡지 마시고 7, 80%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스타일을 검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슷한 스타일 정도를 얻으신 다음에 이후 방법을 통해서 스타일 유사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톤은 비슷하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약간 니즈의 감성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정도 되는 srf 시드를 일단 검색하는 것까지가 1차 목표입니다. 저는 348번이랑 934번을 일단 골라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내시고 스타일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70%에서 한 80% 정도의 유사도의 srf 시드를 먼저 찾으시고, 그 이후에 유사도는 무드보드를 활용할 건데, 이 무드보드를 만들 때 이미지를 좀 많이 사용하셔야 원하는 스타일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무드보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srf 시드를 사용을 하고 니즈 6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3대4 이미지 이렇게 만들면 일단 프롬프트를 적어줘야 되는데,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써도 되지만 문제는 이미지 스타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되는 프롬프트에 이 srf 시드 니즈 스타일을 방해하는 뭔가가 들어가면 좀 곤란해져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키워드는 랜덤입니다. 그냥 랜덤이라고 입력하고 생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미드저니가 요 스타일과 요 스타일에 충실한 무언가를 막 만들어냅니다. 이미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미드저니의 반복 실행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피트고 R이라고 쓰셔도 돼요. R5 하면 4장의 이미지를 5번 실행하니까 이것만 20장 정도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드보드를 가지고 다양한 비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무드보드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도 다양하게 생성해 주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랜덤이라고 하면 피사체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엔 3대4, 1대1, 4대3 이 정도의 다양한 비율을 이렇게 퍼미테이션에다 집어넣으면 가능하겠죠. 반복하는 용법 설명드리려고 퍼뮤테이션이랑 리피트를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3개고 리피트가 5가 되면 요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 15번이 실행이 돼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퍼뮤테이션 프롬프트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20장씩 3번이니까 60장 정도의 스타일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이걸 무드보드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사체 중심의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만 만든 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배경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대비해서 같은 방식으로 랜덤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246번 srf 시드와 니즈의 스타일이 있는 배경을 랜덤으로 만들어주면 이 프롬프트 자체에는 스타일적 지시어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스타일은 여기서 픽스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도 좀 많이 필요해서 리피트 5로 20장 정도의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가로 배경뿐만 아니라 세로 배경도 함께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번에 세로 배경은 반대인 9대16으로 랜덤 백그라운드, srf 시드 그대로, 니즈 그대로 이렇게 해서 리피트 5로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스타일을 카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가 일단
세로 이미지, 랜덤으로 세로 이미지를 뽑은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이미지를 뽑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랜덤이라고 해도 물론 여기 배경도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피사체 중심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건 이 srf 시드가 배경보다는 피사체에 집중된 srf 시드라 그래요. 이미지들을 쭉 보시면 다양한 1:1 이미지까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백그라운드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같은 srf 시드 니즈 6 가지고 16:9 이미지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면 배경이 잘 생성이 됩니다. 다양한 배경들과 이 사이에 있는 이런 그림체들이 무드보드에 들어갔을 때 이후에 이런 거리 풍경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들이 반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요 아웃포커싱 되는 요 멀리는 좀 더 희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니까 스트리트 백그라운드나 빌딩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걸 직접 쓰셔도 되지만 그냥 랜덤 백그라운드 하면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공원 배경도 만들어주고 학교 배경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런 데서 사용되어 있는 그림체들이 이후에 무드보드에서 작동을 해서 배경 있는 이미지 만들 때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는 랜덤 백그라운드로 9:16으로 생성된 이미지죠. 피사체가 거의 없이 얘도 잘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멀리는 이렇게 흐려지는 거, 가까이는 좀 선명한 거,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무드보드 탭에서 새로운 무드보드를 만들어줍니다. 뉴 무드보드를 클릭하면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건 저만의 네이밍 규칙인데, 무드보드로 시작하니 m 하고 니즈의 모델이다 라고 해서 n을 써주고 srf 시드의 마지막 세 자리 246이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대략 무드보드고 니즈에 246번 srf 시드를 썼다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하고 어디드 프롬 갤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방금 생성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 작업을 해서 폴더 안에 있어서 이럴 때는 today all 이라고 해서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키 입력 없이 추가적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지금 키 입력 안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빠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이라고 누르면 무드보드에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들이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이 다양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드보드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use in prompt라고 해서 요걸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 입력창에 -p라고 하고 mid라고 부르는 요 m으로 시작한 숫자가 긴 요런 아이디 형태가 입력이 됩니다. 최초에 한번 실행이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뭐 큐트걸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킨 결과물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드보드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V7의 성능과 맞물려서 실제로 참조시킨 이미지보다 결과가 좀 더 디테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 스타일의 약 한 80-90% 정도에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무드보드가 표시되는 걸 보면 무드보드라고 표시가 되고 m_로 되어 있는 제가 입력한 타이틀이 보이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7자리의 P코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드보드가 이렇게 되고 아까 보셨던 M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긴 이런 MID 형태가 아니라 이 P코드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요 P코드인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 srf 시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적이 한 70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죠. 일단 이렇게 얻어 놓으시고 니즈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무드보드를 만들고 또 무드보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얘도 한 80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렇게 찾은 srf 시드와 무드보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만들어진 무드보드 P코드와 srf 시드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srf 시드와 해당 P코드를 사용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도달해야 되는 데는 여기고, 보시면 이미지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이미지들이 우리가 카피한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원본 이미지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쪽의 디테일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게 이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srf 시드 때문에 스타일이 올라간 건지 P 코드 때문에 올라간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의 판단은 srf 시드 때문에 이 디테일이 좀 더 높아져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해당 srf 시드가 디테일을 높이는 이유 때문에 전체가 조금 멀어졌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방법은 두 가지겠죠. sref의 강도를 조절하는 sw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sref 시드의 강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무드보드의 강도를 좀 높이는 무드보드 요 P코드 같은 경우엔 S 파라미터로 강도를 조절합니다. 무드보드 P코드의 강도를 높이는 S250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SW 값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디테일도 떨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쯤 도달했던 이 유사도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강도를 줄이는 전략보다는 좀 약한 부분을 올리는 전략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보시면 아까보다는 디테일이 조금 죽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이미지고, 이 이미지가 조정 전의 이미지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디테일이 이게 좀 더 높다. 그 이유는 srf 시드에 영향이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선 요 무드보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S값을 올려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이미지를 보시면 확실히 디테일이 떨어진 이 원래 갖고 있는 스타일의 특징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같은 프롬프트로 니즈로 오리지널 스타일을 생성을 해봤는데 두 개 보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간에 강도 조절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이번 경우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원인이 srf 시드인가 P코드인가 뭐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서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거 안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원인을 올려줘야 되거나 혹은 그 원인을 줄이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강도 조절은 원인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원인의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플러스 시키는 쪽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이 방법을 쓰시고 이게 안 되면 그때 마이너스를 쓰시는 거예요. SW75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튜닝을 해서 맞춰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굳이 필요 없이 사실은 니즈 7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V7 가지고 니즈 7을 흉내내는 정도, 6.5 정도 되는 것 같죠? 6.5 정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니즈 스타일의 OREF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거지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니즈 6에서 OREF 사용이 안 돼서 그래요. 애니메이션으로 기존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OREF를 니즈 스타일로 쓰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스타일의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OREF 못 쓰시고 CREF로 좀 어렵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약간 어거지 같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니즈 7이라고 말한 거에 핵심은 사실은 OREF를 사용하는 거에 있었다. 근데 처음부터 OREF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끝에서야 말씀을 드렸는데, 니즈 7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OREF를 쓰고 싶기 때문이에요. 니즈 7이 정식 출시하기 전까지는 OREF 관련되어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하니까 요거 잘 활용하시고, 이 방법은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잘 써먹는 내용이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실사로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기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니즈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매력이 충분히 있는데 니즈 7이 안 나와서 니즈 7 언제 나오나 아니면 없어졌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확실한 정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니즈 7 기원으로 요 니즈 7 스타일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니즈 7이 빨리 나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발자국 단어 기원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